유튜브로 강의를 시청하는 분이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요즘 장례 문화 중 화장이 일반화되고 국가에서 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한 유골을 부모님 봉분 1m 정도 옆에 묻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부모님 산소에는 상석이 없는데 자식 유골 앞에 조그만 표지석을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례 문화 제가 많이 강의해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좋은 질문이니까 제가 바르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산소를 썼는데 산소를 쓰면 좀 이거 메모지 좀 하나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봉분이에요. 산소, 봉분. 가운데 동그라미가 산소 봉분이고 가에는 날개예요. 산소. 그러면 이 가에가 날개고 요 가운데가 봉분인데 이 봉분, 이게 지금 봉분인데 자식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봉분 옆에 1m 떨어진 데다가 1m를 파고 묻으면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봉분 옆에 1m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잘 찍히나요? 여기 봐봐요. 찍혀 보여? 자, 그러면 예, 봐요. 여기가 이제 가운데 산소 봉분인데 바로 옆에 1m에다 그래, 바로 이 봉분 옆에 1m 옆에다가 1m 땅을 파가지고 자식 유골을 묻으면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바르지 않다. 가급적이면 이 봉분 안에다가 이 유골을 묻는 것보다는 이 날개 바깥에다 묻는 게 좋아요. 이 여기 보이죠? 이 봉분 이 바로 옆에다 하지 말고 이 날개 있죠? 날개 바깥쪽에 자리를 잡아서 유골을 안치하는 게 좋다. 그럼 왜 이 바로 1m에다 묻지 말라고 하느냐? 이 봉분의 기운이 여기까지 다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둘레는 다 이 봉분의 영향을 받는다. 또 여기를 파든 이 봉분에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1m를 파게 되면 산소를 많이 훼손하는 꼴이 됩니다. 산소를 많이 훼손하는 꼴이 돼가지고 이 납골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납골을 땅에다 묻은 다음에 후유증이 올 염려가 있어요. 후유증이란 말은 조상이 놀란다든가 어떤 미션이 온다든가 가족들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분 바로 옆에다가 1m를 파고 묻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부작용이 나타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봉분 날개 바깥에 그러면 한 3m에서 5m가 떨어지게 돼요. 이 봉분에서 3m에서 5m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날개 바깥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유골을 안치하는 게 현명하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부모님은 상석이 없는데 이 유골을 안치한 다음에 그 앞에다 상석을 하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건 관계없지만 부모님이 안 했다면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왜 정답이냐? 부모님이 상석이 없는데 자식한테 상석을 해놓으면 그 산소를 찾아가는 손자가 됐든 누가 됐든 관념이 생겨요.
어떤 관념? 부모님한테는 상도 없고 자식한테는 상이 있네? 이런 편견적 관념이 생긴다. 이 편견적 관념 때문에 이 기운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왜 기운이 흔들리느냐? 이 3, 4차원은 늘 왕래하고 기운이 통하게 돼 있다. 이 3, 4차원이란 말은 사람 인간 세계는 3차원이고 신의 세계는 4차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마음을 씀에 따라서 관념을 가짐에 따라서 신의 기운이 함께 동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 손자가 이제 보세요. 여기는 할아버지 산소고 여기는 아버지 유골, 납골, 유골이에요. 응? 근데 이제 손자가 찾아간 거야, 저 산소를. 근데 할아버지는 여기에 저기 상석이 없고 아버지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할아버지는 없고 아버지는 있네. 이런 관념을 가짐으로써 이 조상의 기운도 함께 동화를 일으켜요. 내 앞에는 왜 상석이 없지? 이런. 인간의 심리가 조상을 흔든다. 그러면 상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야, 제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계없다. 즉, 그 아들 납골묘 앞에 상석이 있고 그 부모한테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있고 없음으로써 이 편견지심이 생김으로써 신도 편견적인 기운이 반응을 일으킨다. 인간의 심리가 편견적인 감정이 생김으로써 신도 편견적인 감정을 일으키며 편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공연히 문제가 나타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산소 앞에 상석이 없을 때는 그 자식 납골묘 앞에다 굳이 상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어야 그런 편견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석을 할 바에는 같이 하는 게 낫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여기는 부모 산소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잘못돼가지고 유골을 여기하고 관계없이 저 멀리 한 1km 떨어진 데다가 모셨어. 근데 모셨는데 거기는 상석을 하고 여기는 안 했어. 이때는 관계없다. 제 얘기는 한 군데 있을 때는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을 때. 근데 1km든 2km든 3km든 떨어져서 별개로 모셔놓은 거야. 예를 들면 그때는 표비석을 하든 그리고 상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근데 이렇게 5m 이내로 이렇게 모셨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게 득되지 않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잣대로 이렇게 상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의 잣대라는 말이 이렇게 상석을 해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또 표비석을 크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들이 봐도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욕심의 잣대로 이렇게 그 표비석이라든가 상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심으로 효심으로서 이렇게 상석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효심으로 행하더라도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효심으로 하더라도 왜 바르게 해야 되냐? 산소가 있으면 그 산소 앞에 상석을 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은 1톤 같은 그 큰 돌이죠. 2톤, 3톤짜리도 갖다가 상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 무게가 산소 앞에를 누르면서 삼투압 작용을 해서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고 지기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기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상석을 합니다. 이렇게 산소 앞에다. 그러면 이 상석의 무게가 막 1톤, 2톤, 3톤 가는 큰 돌을 멋있게 상석을 해놓으면 이 돌이 지기를 누르면서 삼투압 작용을 해서 수기가 이 산소로 들어갈 염려도 있고 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기를 흔들게 돼요. 너무 세게 누르니까 편중현상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상석을 해도 괜찮냐면은 그 산소가 음터가 있고 양터가 있어요. 그러면 음터, 양터는 음터라는 것은 이렇게 포란형으로 이렇게 산소가 이루어진 것, 닭이 알을 품는 형으로 포란형으로 이루어진 걸 음터라 그래. 예. 그런 음터의 명당 자리를 갖다 이렇게 큰 돌을 상석을 했다. 그러면 수기가 모아들면서 기운을 깨게 돼요. 응?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집안이 안 좋아진다. 조상도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괜찮을 수가 있냐? 양터, 양혈. 양혈이라는 것은 산소 이 용맥이 아주 잘 내려와가지고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용맥이 잘 내려와가지고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수기가 모아들지가 않아. 물도 잘 빠지고 비가 와도 잘 빠지고 그리고 산소 기운이 약간 뜬 느낌이 들어. 이렇게 산소 기운이 약간 뜬 느낌이 들면 이 상석을 해서 기운을 눌러주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합니다. 왜? 기운을 안정시키니까. 근데 음터, 이 금계 포란형이 됐든, 이렇게 그 포란형의 음터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상석을 해놓으면 그 산소 기운을 더 습하게 만들고 기운을 더 음지게 만들어요. 음기가 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산소 기운이 깨지게 되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 상석 같은 걸 욕심의 잣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또한 효심으로 하더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조상님을 권력을 얻고 나서 막 크게 상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안 좋아지니까 다 뽑아버렸습니다. 다시.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상석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또 옆에다 비석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산소 옆에다. 그러면 산소 옆에다 비석을 세우는데 그 효심으로서 비석을 한 5m 크기로 세우는 분도 있고 3m 크기로 세우는 분도 있고 보세요. 또 1m 크기로 세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산소에다 비석을 그렇게 크게 세워서 뭐가 나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욕심의 잣대로 이렇게 비석을 크게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만약에 비석을 세운다 하더라도 한 1m 이내로 조그맣게 산소 기운을 깨지 않도록 무게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한쪽에다가 잘 세우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산소 무게중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1m 이내로 표비석을 세우는 건 괜찮다. 저기 국립묘지에 가면 표비석 있죠? 그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려하게 크게 표비석을 세울 때는 위험하다. 산소 기운을 깰 염려가 있다. 그러면 왕릉이라든가 옛날 그 벼슬하신 분 있죠. 정승판서 산소라든가 왕릉은 표비석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상석도 크고 그 산소는 왜 괜찮느냐? 그것도 풀어줘야지. 왕릉은 산소 범위가 대단히 커요. 그리고 봉분도 대단히 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의 그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기운도 크고 그 봉분도 대단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큰 상석을 앞에 놓더라도 이 봉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 궁량, 이 터의 그 궁량이 있죠? 이 터의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비석을 큰 걸 세운다 해도 지기를 깨지 않는다. 그리고 풍수사들이 그 터에 맞게끔 이렇게 비석을 또 세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그 산소 국립묘지 가보면 비석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산소 바로 붙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소하고 한 5m 이상 떨어져서 비석도 세우고 또 상석도 좀 떼서 올린단 말입니다. 이 산소에 이렇게 산소에 바짝 붙여서 상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떼서 상석도 올리고 비석도 한 5m 정도 떼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 이 산소 터의 기운이 넓고 기운도 크고 이 봉분도 크기 때문에 이 상석도 크고 비석이 크다 하더라도 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석을 크게 세운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근데 일반인 산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대통령 산소나 왕릉 산소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소들은 큰 비석이라든가 큰 상석을 조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나는 일반인이라도 왕릉처럼 산소를 모셨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크게 비석을 세워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산소 앞에 돌을 이렇게 좀 크게 모신다 해도 관계없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조상님 산소를 잘 모시고 이 명당에 잘 모시고 잘 가꾸는 것은 효의 근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알아둬야 될 건 내 그릇과 내 역량과 조상의 기운과 이런 걸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산소 봉분도 만들고 비석도 잘 만들고 상석도 해야지 분수에 안 맞게 내가 돈 좀 있다고 함부로 상석을 크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비석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둘레석 같은 것도 좋지 않다. 둘레석을 하게 되면 산소로 물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둘레석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바르지 못하다. 이 돌 무게만큼 삼투압 작용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산소 무너지는 게 싫어서 자꾸 손보는 게 싫어서 둘레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코 이건 현명한 게 아니다. 둘레석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습진 산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둘레석 한 산소를 한번 이렇게 기운을 느껴봤더니 아주 음습해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원래 물구덩이가 아닌데 그 상석을 하거나 둘레석을 하고 나서 산소가 이렇게 습이 생기고 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조상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부인 경우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또 오해가 생길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부부인 경우에 합장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부인 경우에 합장을 하게 되면 이 산소를 옆에를 파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 모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왜 가능하느냐? 부부기 때문에 산소 옆에를 쪼개가지고 그 옆에를 잘 파서 모신 다음에 합장을 하더라도 이 부부는 평생 살아온 음양의 기운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작아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음양의 기운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기운 이런 것 때문에 신도 노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쪼개서 다시 그 부인을 모신다 하더라도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은 신께서도 받아주고 지기도 받아주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주기 때문이다. 근데 자손은 그럼 왜 안 받아주느냐? 아니에요. 안 받아준다는 말이 아니야.
합장은 반을 쪼개가지고 옆에다 모셔서 한 봉분을 만들기 때문에 예? 금방 복구가 되고 하나된 기운으로 신의 기운이나 인간의 기운이나 땅의 기운이나 하나된 기운으로 합쳐지지만 자식 유고를 갖다가 이렇게 1m 떨어진 데다가 1m를 파고 묻게 되면 이것은 합장의 개념도 아니면서 상처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합장도 아니면서 봉분 옆에다 구멍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부모가 끌어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자식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의 상처만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1m에 모시는 일은 삼가해라. 가급적 3m, 5m 떨어진 데다 모시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겠지만은 혹여라도 이건 각도에 따라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 다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조상님을 모실 때나 또 비석을 세울 때나 이런 것은 욕심의 잣대로 하지 말고 바른 분별로서 냉철한 잣대로서 자문을 받아서 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고 나서 후유증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산소를 손대가지고 잘못된지 많이 보았습니다. 욕심의 잣대로. 하나만 예를 들면 이 명당짜리에 산소를 모시고 나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자손이. 그래가지고 몇백억 부자가 됐어요. 몇백억 부자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나도 이제 우리 조상한테 좀 신경 좀 써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조상 산소를 갔더니 그냥 예쁜 잔디로 상석도 없고 산소가 아주 예쁜 잔디로 잘 모셔져 있던 거예요. 근데 내 능력과 내 명예와 내 돈과 이런 거에 비례했을 때 너무 비약해 보이는 거라 산소가. 그러니까 이분이 욕심을 낸 거예요. 야, 우리 조상 잘 한번 모셔보자 해가지고 그 산소를 그냥 산더미처럼 크게 만들고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비석도 크게 세우고 상석도 크게 한 거야. 그렇게 하는데 무려 몇 억을 쓴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느냐? 그분은 3년 안에 망했습니다. 3년 안에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몇 억을 쓰고 그리고 3년 안에 폭삭 망했어요. 이게 바로 욕심의 잣대로 분별을 바르게 못했기 때문이다. 조상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 이 아주 편안한 명당터를 그렇게 잔디를 잘 가꾸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아주 그 여자 젖가슴처럼 이 산소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된 게 좋은 모습이에요. 잔디로 그 볼록하게 있죠. 아주 아름답게 모셔 있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조상님 찾아갈 때 산소에 구멍이 나 있는지 또 혹시나 쥐란 놈이 구멍을 뚫었는지 두더지가 혹시 파놓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피고 이렇게 1년이면 한 두세 번씩 가서 메꿔주고 발로 밟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욕심의 잣대로 함부로 이렇게 산소를 파헤치거나 귀찮다고 있지 내가 내 손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산소를 그래가지고 한 30년 50년 조상 산소를 갖다가 했죠. 이 자손들 벌초하는 게 귀찮다고 부담 준다고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이 산소 관리하려면 힘들다고 내 손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조상들을 산소를 파요. 파가지고 유골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해버립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다시 납골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확 뿌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산이 있으면 다시 산에다가 이렇게 납골당 묘지를 만들어요. 유골을 납골당 묘지를 만들어서 이제 단지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자손들이 이 명당 자리에 모셔 있는 조상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찾아가고 자손들을 데리고 가서 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자손을 위하는 일이지, 자손 귀찮을 걸 걱정해서 산소를 파헤치는 건 천하에 미련한 짓이에요. 뿌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뿌리를 파헤치는 거고, 뿌리를 파헤쳤는데 나무가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를 막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납골묘를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짓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잘 보세요. 잘 크는 나무 밑에 뿌리를, 흙을 파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나 똑같아. 뿌리를 파가지고 노출시키면 나무가 건강하게 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잣대로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산소를 다 정리해가지고 간편하게 만들려고 한 군데다 다 파서, 그러니까 다 산소를 정리해가지고 한 군데다 납골묘를 만들어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짓이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산이 갑자기 도로가 나요. 갑자기 도로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조상님 산소를 다 옮길 수밖에 없어. 근데 옮길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명당 자리에 모실 조건이 안 돼. 형편이 안 돼서. 그럴 때는 부득이 하늘에 고하고 이 화장을 잘해서 정성껏 이렇게 노출하지 말고 땅에다 묻어드려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1m를 파고 땅 속에다 묻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단지다 담아가지고 납골묘로 만들지 말고, 이 돌로 치장해가지고 납골당을 만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란 뜻이에요. 국가와 국민한테 득되지 않고 자신들한테 득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례 문화는 우리가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이미 기존의 산소들은 명당 자리라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잘 끝까지 모시고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모시고, 자손들이 있다면 아주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산소도 정리하고 명절 때도 온다고 하니까 얘 안 와도 돼. 니들 뭘 차 막히는데 뭘 오냐. 이러면서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이 위한다는 이유로 사양을 해요. 그리고 제사 때도 바쁘면 막 오지 마라. 우리끼리 지낸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거든. 시골의 어머님들 특히 그러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건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깨우치셔야 돼. 이것은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왜 망치는 거냐? 자식이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효를 행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식이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효를 가리켜서 효를 행하게끔 해야지. 편리 위주로 너희들은 효 행할 필요 없다? 명절 때도 바쁘면 찾아올 필요 없다? 제사 때도 뭘 오냐 우리끼리 하지? 그리고 산소도 뭘 귀찮은데 이렇게 뭐랄까 분분을 만들고 이렇게 뭘 이렇게 모시느냐? 그냥 납골당 편리하게 해가지고 그냥 관리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만들지. 그럼 벌초할 일도 없고 관리할 일도 없으니까 너희들 편하게 내가 해주마.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위하는 게 아니야. 왜? 근본의 뿌리를 돕게끔 가리키고
근본의 뿌리를 잘 붙게끔 가르쳐가지고 조상을 잘 모시게끔 가르치기도 하고 효가 무엇인지도 가르치고 이렇게 바르게 살게끔 깨우쳐주고 이렇게 효를 행하게 할 때 자식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손손 대를 이어갈 수 있고. 근데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불효를 가리키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기운은 차츰차츰 약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 산소를 파헤치고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자손들이 이 아들을 못 낳고 대를 잇지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조상을 잘못 손대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는 집도 많다. 그리고 또 이 조상을 잘못 손대고 관리를 잘못하고 또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집안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건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산소를 파헤치려 하지 말고 산소를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산소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명절 때 어려워도 와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리고 제사 때도 다 일을 접고라도 와라. 너희들은 부모를 위하는 게 우선이지. 조상을 위하는 게 우선이지. 너 하루 어디 여행 가는 게 우선이고 너 하루 뭐냐면 밥벌이 하는 게 우선이냐. 응? 진정 이런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르게 아이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나 효를 행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자손들은 반드시 잘 될 자손들이에요. 근데 부모가 가르쳤는데도 끝까지 어긋장을 놓고 오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한다. 그건 자기를 위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볼 때는 밥벌이는 하겠지만 큰 출세는 어렵다. 그래서 바르게 따를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따를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이 가문이 빛나게 되고 이 나라가 빛나게 되고 우리 조상들도 한이 없어지고 우리도 그 덕분에 잘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